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묻히고 주름이 늘고 목소리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나이인데도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조용히 말을 해도 멋있고 누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불편하고, 이 차이는 돈 때문도 아니고 학력 때문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말투와 입버릇이 그 사람의 품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보다 말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생각의 깊이,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저분의 말에는 신뢰가 있다. 저 연세에 저렇게 단정하게 말하네. 저런 말투는 참 멋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년의 품위는 굳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가지 말 습관만 바꿔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품위가란 건 대단한 옷이나 비싼 시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말로 상처도 주고받고 말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 크고 말 빠르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센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투는 오히려 가볍거나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부드럽지만 할 말은 정확히 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 품위는 꾸며서 얻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깐의 똑똑함보다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 따뜻한 표현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고마워. 내 말 이해해. 이 짧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 짜증이 묻은 말은 상대뿐 아니라 나의 기운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자 내 삶의 품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품위 있는 말 습관은 가족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따뜻하게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도 고요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하는 말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말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말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말은 지혜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품위 있는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말이 적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큰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가 크고 표현이 거칠고 말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말이 많으면 불안해 보이고 말이 빠르면 가벼워 보이고 불필요한 말을 자주 하면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저분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괜히 허튼 소리는 안 하실 뿐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억울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내 의견을 관철하고 싶을 때, 상대에게 지기 싫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이럴 때 말은 길어지고, 표현은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피곤해지고, 나 역시 감정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말을 줄입니다. 말을 줄이기 때문에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에 말이 품이 있어집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덧붙이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잖아. 그때도 그랬지? 내가 항상 문제야. 그 말만 안 했어도 원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은 한번 던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큰 싸움이나 큰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말이 쌓여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말, 후회할 말, 감정이 섞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걸러냅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있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용한데 무게가 있고, 말이 적은데 마음이 넓고, 감정은 숨기는데 따뜻함은 느껴지고, 필요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며, 다른 때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품위의 징표입니다. 말이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소중해지고 그 사람이 가진 분위기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말이 많아야 존재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품위가 있을 때 존재감이 커집니다. 말을 줄이려면 힘을 주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 번만 던져도 입에서 나올 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은 말은 더 정확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품이 있어집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표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란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 소란이 줄어드는 만큼 사람은 더 단정해지고 말은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고 한마디가 더 깊게 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남의 말과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보다 내가 더 지쳐갑니다. 반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서나 편안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빛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고 한마디가 더 깊게 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남의 말과 행동이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보다 내가 더 지쳐갑니다. 반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서나 편안하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빛납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분위기가 단정해집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보다 말이 따뜻한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에도 같은 자국을 남깁니다. 누군가를 참 답답한 애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말하면 나도 불편해지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라고 말하면 세상이 더 삭막해 보입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괜찮아라고 말하면 내 마음도 괜찮아집니다. 남에게 던진 말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줄일수록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살아왔을까?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일까? 우리는 상대의 삶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항상 오해하게 되고, 항상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내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제서야 품이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틀린 거야. 옛날엔 이렇게 안 했어. 저런 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품이 있는 사람은 정답을 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먼저 움직입니다.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네. 나랑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이 말들을 듣는 순간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나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품위는 고상한 척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설득력이 있고, 말이 짧은데도 명확하고,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상대가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 힘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드러우면 약해 보이고 단호하면 차갑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위는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단호하기만 하면 사람을 밀어낸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부드럽기만 해서 손해본 적도 있고, 단호하기만 해서 관계가 멀어진 적도 있습니다. 부드럽게만 말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마음만 쌓이고 상대가 나를 쉽게 생각하고, 단호하게만 말하다 보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이 상처가 되고 상대가 멀어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균형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균형을 말로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높은 목소리도 없고 짜증도 없고 감정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종이 위의 글처럼 담백한데 상대는 절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이 있는 단호함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태도,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말은 싸움이 되지 않고 경계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말투와 내용의 결을 다르게 씁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느린 속도, 여유 있는 어조, 짧고 단정한 문장, 내용은 단단하게, 감정 대신 사실, 불만 대신 요청, 비난 대신 의견.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했을 때, 난 그런 거 못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은 부드러움도 단호함도 없습니다.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달라집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 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거절이지만 싸움이 되지 않으며 부드럽지만 명확합니다. 이런 말투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멋있어 보이는 말투입니다. 단호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감당 범위입니다.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 선을 넘는 거라 힘듭니다. 이런 말은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나중에 폭발하고 결국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품이 있는 단호함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가장 성숙한 말의 형태입니다. 단호함은 나를 위한 배려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가져도 균형이 깨집니다. 부드럽기만 하면 자신을 잃고 상대에게 끌려다니기 쉽고 단호하기만 하면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한 문장 안에 같이 실어보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동시에 나도 존중합니다. 이 태도가 담긴 말은 세월이 깊을수록 더 빛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